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보기 좋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는 도시 관리 계획이고요. 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했던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알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아직까지 다 안 했지만 그 절차 파트만 끝나면 이 이후로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배우는 것도 감지 덕져야 돼. 얘는 뭐냐? 용어가 얘는 수립이 아니고 입안이고요. 승인이 아니고 결정입니다. 그러면 입안권자가 누구고 결정권자가 누구고 절차 파트는 나중에 할지라도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가까지는 비구속적 계획이랑 공부하는 패턴은 같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있었지만 넘어갔잖아요. 예,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요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책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밑에 의의 및 법적 성격인데 의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6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건 내용입니다. 넘기세요. 법적 성격. 성격은 구속적 계획이죠. 자, 이미 벌써 했잖아요. 우리가 벌써. 어디에서? 구속적 계획할 때. 그렇죠. 보세요. 법적 성격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일반 사인도, 개인도, 국민도 함께 구속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번 일반 사인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똑같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먼저 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막 찍던데, 아, 찍는 건 좋아요. 수업 시간 찍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찍으면은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나와. 막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하면 찍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 하다가 할 테니까. 아우, 저 인간 저것이. 자. 무조건 한 개의 도시가 되었던 두 개의 도시가 되었던 같은 도가 아니건 국가 계획이건 어떤 걸 막론하고 무조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 직접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명시 안에서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 우리랑 관련된 그 계획도 광명시장이 수립하는데, 거기다 도로 설치하는 것도 광명시장이 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 같은 것처럼 물리적으로 눈에 보여야 일하네? 그래야 또 뽑아줄 거 아니에요 또.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야? 본인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은 국장이 할 것이고 광역도시계획, 그죠? 광역계획권, 즉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라면은 도지사가 입안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많지만 내용을 다 보지 말고요. 오늘은 내용 안 봅니다. 내용 다는 헷갈리니까. 자, 먼저 원칙. 누가 한다고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여야 한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책에도 쭉 밑에 이제 거기 박스 안에 메뉴 보시면 나오잖아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근데요, 밑에 보세요. 박스 안에. 요거는 이제 넓은 의미인데요. 1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동그라미 하세요. 항상 핵심 단어 중에 단어가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왜? 도시군 기본계획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듯이 그렇게 수립했다면은 똑같이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맥락입니다. 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되거든요. 부합.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요. 보세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인접해서 수립되어 있다면 똑같이 인접된 걸 똑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번 한 번입니다.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자, 요거 적어야 되겠다.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얘가 맞지만 광명시 안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광명시장이 하는 게 맞지만 부천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인접하게, 그죠? 있다면은, 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인접한, 요거요. 인접지를 포함하여 입안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조차도 인접지가 포함될 때는 그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 그러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똑같아요. 서로 협의해서 광명시장은 부천시장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하자. 그냥 싸우지 말고 공동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명으로 올인시킵니다. 아, 내가 포기할게. 네가 해라. 너 포기해. 내가 할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다 할래? 오케이 말이.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한 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도, 공동으로 하는 것도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도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협의가 안 될 때. 특히 공동으로 안 해. 너는 너, 나는 나. 죽었다 깨어나도 협의 안 됩니다. 지정.